야구는 풀스윙. 네. 자, 오늘은 어제 사회인 야구의 어떤 세계를 네. 경험하고 오신 그 울림과 그 열정을. 울림과 열정, 네. 순수한 어떤 네. 승리를 향한 갈구 네.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하고 오신 야구 기자 김하진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맨날 프로들 하는 것만 보시다가 그렇죠. 네, 이렇게 또 가끔 보러 가긴 했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 10점을 내도 뒤집을 수 있는 게 사회인 그렇습니다. 야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병살이 안 되고 무조건 출루만 하면 도루는 가능하다. 네. 그런. 일반적으로 이제 3부, 4부 리그에서는 네. 항상 통용되는 것이죠. 만약에 2루도를 저희가 어제 저도 야구를 했는데 2루도를 한번 잡았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2루도를 하나 잡으면. 어떻게 이루도루를 잡죠? 아니 약간 딜레이드 스틱에서 서로 끌적끌적하다가 좀 잡혔는데 어쨌거나 네. 자 오늘 롯데자이언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잇몸이 없으면 턱관절로 턱관절밖에 안 남았을 때는 네 역시 임플란트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죠. 롯데 임플란츠로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임플란트의 어떤 그 뭔가가 또 굉장히 뭐랄까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죠. 어금니인 줄 알았는데 송곳니고 송곳니를 그렇죠. 했더니 뭐 앞니 뒷니 뭐 참 희한합니다. 네, 지금. 여기저기 끼워 넣을 수 네, 있는. 그렇게 맞는 좀 돌아가고 치아. 있어요. 자, 어쨌거나 플러스 2로 마감을 했습니다. 6월에 잇몸 야구가 굉장히 네.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지금 몰아치고 있고 이 습도와의 전쟁. 네. 와, 이 물속에 있는 거와 진배 없다.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아무튼 선수들은 진짜 뭐 1승 1승이 진짜 굉장히 절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열심히들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어찌 보면 주말 3연전에서는 이제 루징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경기를 잡으면서 또 극적으로 좀 잡으면서 좀 간 네. 거 여기 좀 저는 괜찮았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박세훈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승리 투수가 됐다라는 네네네. 점. 그리고 타선이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점. 네. 뭐 상대 쿠에바스 선수도 약간의 기복이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은 수입이랑 루징의 차이는 정말 또 엄청나거든요. 또 일요일 패배는 또 이틀 반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롯데가 마냥 이렇게 미끄러지진 않는 팀이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네. 가장 좀 걱정이었던 것은 뭐 어제도 PD님이랑 카톡을 하면서 우리 세웅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막 세웅이에게 생각 없애는 책을 선물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완벽히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뭐 7이닝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닝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5.1이닝 3실점을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게 다행입니다. 일단 네. 6회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굉장한 지금 반겨야 할 지점인 것이 박세웅 선수가 안 좋았던 기간 동안에는 일단 벌써부터 불펜을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연투를 했는지도 생각해봐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6회에도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거의 3실점 정도면 그래도 퀄리티 스타트 비슷하게 갔다가 물론 초반에 박세웅이면은 어디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이 짧은 시간 안에 벌써 이제 박세웅이 이 정도 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들어가고 있고 물론 데이비슨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고 또 이 선발 문제는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감보아라는 1선발이 탁 생기고 나니까 이제 욕심이 좀 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또 강속구 투수들이 워낙 많아지게 되면서 이민서 선수도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5선발이 이제 좀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 놓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 전만 해도 김태형 감독이 얘기했던 거는 우리 선발 2명밖에 없지 않느냐의 2명 중 하나가 박세웅 선수고 맞습니다. 데이비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2명만. 네, 그 2명이 지금 약간의 좀 부진에 빠져 있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게 아쉬운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10개 구단 팀 중에 5선발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팀이 많지가 없습니다. 않습니다. 거의 없고 사실 한화가 정말 막강한 마운드라고 하지만 거기도 또 뜯어보면은 휴식 줘야 되고 또 불안한 경기들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팀들도 보면은 이 선수가 왜 이렇게 털렸지? 이 선수 맞아? 뭐 이런 게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본격적인 습도 그리고 무더위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이거 원래대로면 지금쯤 장마가 한참 지나가고 그리고 무더위가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동시에 오는 듯한 느낌이고요.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까 장마는 이제 끝났대요. 그게 너무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아니 장마가 비 안 옵니까 올해는?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가을 야구를 여름에 할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겨울 야구 하더니 이제 여름 야구 하려고 하나. 작년에 추석 때도 너무 더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약간 걱정이긴 한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 더위나 이런 것들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던 게 네. 지난주 금요일 경기였죠. 제가 그날은 잠실구장에 가서 다른 경기들도 다 지켜봤는데 그날 모든 5개 구장이 엉망진창인 경기를 했습니다. 터졌어. 네. 그날은. 근데 그날이 딱 결정적으로 제가 야구장 갔을 때 그 온도 자체나 기온 자체가 엄청 높은 건 아닌데 습도가 상당하다 이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플레이에서 정선제 플레이가 나오지 않다거나 네. 또 지금 또 시기상으로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피로가 점점 많이 쌓여 있는 건데 이건 제가 기사로도 쓰기도 했는데 이건 LG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연경원 감독이 공약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단에게 올스타까지만 좀 버텨주면은 올스타 휴식기 때 운동 안 나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선수들의 체력이 엄청나게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연장선에서 롯데 역시 KT와 루징 시리즈를 하는 이런 결과에서 이런 과정을 보면은 정말 안 그랬던 선수가 갑자기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이제 난타전으로 가게 될 것이고 투수들이 정말 맞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고 또 이럴 때 중요한 건 수비의 그런 견고함인 것 같은데 어쨌든 롯데는 KT와의 2경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맞아 떨어지지 않게 되면서 좀 아쉽게 갔지만은 그래도 일요일에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앞으로 다가올 한 주를 조금 더 조금 희망차게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참, 일단은 이 더워지면서 선수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비에서 자꾸 뭐지 이런 수비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좀 공통적인 현상이긴 한데요. 더워지면서 위력을 더 발휘하는 선수가 또 거꾸로 가는 선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6월 MVP는 이 선수에게 가지 않겠는가 싶을 그렇죠. 정도로 뭐 타격 지표가 자체에서 제일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원래 이 선수 뭐 똑딱이 아니냐 뭐 이런 이보 장타율이 지금 뭐 말이 안 됩니다. 네. 바로 레이에스 선수죠. 그렇죠. 예스맨입니다. 롯데의 예스맨. 와. 지금 6월 22경기에서 타율이 무려 4할 2푼 4리고요. 정말 안타도 36개나 또 어떻게 22경기에 36개 치죠?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다 홈런도 3개나 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6월의 성적도 찾아봤습니다. 지난해에도 6월에 가장 잘 쳤어요. 24경기에서 3할 9푼 8리. 뭐 홈런 하나밖에 없긴 했지만 21개 타점까지 올리면서 레이스 선수가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면은 제가 한번 그걸 물어봤어요. 레이스 선수를 이렇게 계속 뛰게 하고 하는 원동력이 뭐냐고 하니까 자기는 야구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영상도 정말 많이 보고요. 그리고 서로 타격 훈련하거나 할 때 서로 이렇게 정보 같은 것도 또 많이 주고받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근데 레이스 선수는 인터뷰하거나 할 때 영어를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소통을 하는지는 저도 궁금하긴 아무래도 통역이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뭐 서로에 대한 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좀 많이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선수가 또 좋은 체력을 이어갈 수 있기도 하고요. 올해는 또 가족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아내분이 베네수엘라 음식을 또 종종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제 기사에도 썼지만 돈가스도 요즘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레이스 선수는 정말 복덩이죠. 그래서 지금 이 활약이 계속 또 이어나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또 더운 이 날씨에 또 이렇게 많이 지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뭐 대견하고 좋은 선수입니다. 진짜 레이스의 이런 활약을 보고 있으면서 진짜 이게 이 선수가 물론 프로야구 선수 중에 야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야구를 잘하고 싶지 않은 선수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만 참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저도 이제 음악을 하니까 그 음악을 하는 친구도 다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정말 음악을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야구로 본다면 레이에스 선수가 좀 그런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부디 계속해서 좀 좋은 활약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왜냐면 또 가족들도 부양해야 하니까 또 좋아하는 야구 오랫동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중견수 자원이 원래 이게 좀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좀 애매하다 얘기 많았었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롯데 팬들 사이에서는 1호기, 2호기, 3호기라고 해가지고 그죠. 3호기부터 거꾸로 가면 이제 김동욱 선수가 요새 3호기 활동하고 계시고 2호기로는 이제 장두성 선수가 있었고 또 이제 원조 1호기로는 이제 황성민 선수가 이제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빵꾸가 나야 되는데 나는 듯 하면 누가 튀어나와서 메꿔주고 또 나는 듯 하니까 또 튀어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선수들이 언젠가는 다 돌아오겠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고 있죠. 어쨌든 이 황성빈, 장두성, 김동혁 선수의 이 주전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은 어쨌든 타격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롯데가 좀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 1번 타자인 건데 여기에 네. 김동혁 선수도 올려보고 손흥민 선수도 올려보고 네네. 전민재 선수도 올려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 제일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동혁 선수를 올린 것은 네. 그 출루율에서 조금 낮다 정도의 그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황성빈, 장두성, 김동혁 모두 돌아오면 중견수뿐만 아니라 1번 타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붙어야 되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모두 1군에 한꺼번에 올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자원 네네. 뭐 이렇게 투수들이 이렇게 기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1군에 있는 김동현 선수가 활약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장두수 선수도 어쨌든 곧 합류를 하게 되고 황선비 선수 올라오게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김태형 감독의 기조는 좀 경험에 좀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드바이스나 조언을 해보자면은 김동현 선수가 타율에서 조금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다른 선수들 치고 못 오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하지만은 어쨌든 이 선수들 돌아오면 또 김태형 감독도 한 번씩 또 올려보고 또 그 전에 장두선 선수나 이렇게 너무 활약상이 좋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되긴 하지만 3명이 다 같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점. 그래서 지금 당장 먼저 제 시험대에 오를 선수는 김동현 선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이것도 다 우리가 얘기하는 뎁스입니다. 정말 그렇죠. 네. 네. 예전에 롯데자이언츠 참 찾아보기 힘든 단어 뎁스. 심지어 이런 비슷한 유형의 1번 타자 겸 중견수를 할 수 있는 선수가 3명이나 이렇게 튀어나와서 1군에서 어쨌든 자신들의 활약을 증명하고 있다는 게 진짜 정말 대단한. 그렇죠. 네, 또 대단한 3명의 정말. 공통점이 또 시원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몸을 내던지는 네, 던집니다.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던지죠. 어떻게 이렇게 좀 악바리 같은 선수들이 한꺼번에 같은 포지션에 이렇게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아쉽다고는 할까요? 그래서 또 나머지만 내려두기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경쟁을 통해서 또 팀이 강해지고 이런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팬들 중에서도 일부 팬분들은 야 이러면 이거 트레이드 카드가 또 이제 만져적거리는 게 아니냐.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닌 것이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비슷한 캐릭터의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1군에서 다 증명들을 한 번씩은 했던 선수들이고요. 그런 카드를 볼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여기선 반대급부가 맞아 떨어져야 할 텐데 지금 모든 전 구단이 필요한 선수들만 있습니다 지금. 네. 다 구멍만 났어 지금 다들. 그래가지고 선뜻 이렇게 여유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네. 자 여기서 또 그렇다고 외야가 그러면 정말 엄청 지금 풍성하냐 하면은 어쨌거나 2명은 없는 겁니다. 아까 1, 2, 3호기 중에 네. 이미 다 일단 그렇죠. 행복 회로로 돌리긴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는 윤고 나황이 없는 상황에 한 명의 선수가 네. 4개의 가면을 쓰고 네. 지금 아니 하나는 자기 얼굴이구나. 한번 있어봐. 왜 여기 있다가 왜 절로 가 있고 왜 그렇죠. 아니 외야는 왜 나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네. 어제도 뭐 보셨겠습니다만 이 동호인 야구 즉 사회인 야구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이제 기용을 안 하거든요. 잘. 네, 바로 이제 고승민 선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윤나고왕 제가 항상 기사 쓸 때마다 고만 남았다. 이 고만 얘기만 남았다. 계속 해왔었는데 네. 이제 나도 돌아오긴 했습니다. 나도 네, 그렇죠. 돌아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고승민 선수는 사실은 이거를 또 비시즌부터 거슬러 올라가자면요. 처음에 네. 이미서 선수가 트레이드 됐을 때 다들 그럼 우리 외야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승민이 외야도 된다라는 것도 좀 적지 않게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때는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고승민 선수가 정말 가지고 있는 타격에 대한 자질이 정말 좋은데 그 선수가 지난해 좀 살아나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본인도 이야기를 하고 고정 포지션 되다 보니까 본인이 좀 잘 살아날 수 있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 선수도 조금 혼란스러웠나 봐요. 지난해에는. 네네. 그랬는데 지난해에는 뭐 이루수는 이렇게 붙박이를 하다 보니까 좀 살아나면서 그런 점은 가지 않나 싶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팀 사정이 이렇다 하니 고승민 선수가 오히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한 것이 고승민 선수에게는 정말 지금은 좀 이득이 될 상황이고 팀으로서도 또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고승민 선수가 계속 이렇게 뛰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제 선수들이 돌아오게 그렇죠, 되면은 그렇죠.
네, 그 윤과 황이 돌아오게 되면은 본인이 그렇게까지 뛸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단발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 대단한 것은 고수미 선수가 그렇게 헷갈린 포지션 왔다 갔다 하면서도 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맞아요. 꾸준히 활약하고 있다라는 것이 윤나고왕은 뭐 가면을 바꿨어도 윤나고왕이다. 고고고가 돼도 윤나고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아무튼 이게 사실 감독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선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지금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네. 한 명이 그걸 돌아다니면서 네. 다 막고 있으니까 뭐 진짜 뭐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메이저리그에서도 김하성이라는 선수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때 뭐 애리조나 캠프 놀러 갔다가 놀러 간 건 아니죠. 갔다가 그 무슨 쇼핑몰에 들렸는데 야구용품 파는 네, 그 거기 그 이제 동판으로 해갖고 골든글러버들이 쫙 양쪽 거기 하성 킴딱 박혀 있는데 뭐가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막 국뽕이 네, 차오르고 국뽕이 막 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가능하구나. 야수가 한국 야수가 했는데 그 김하성도 굉장히 고마웠을 거란 말이죠. 감독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 고승민의 활약이야말로 그 김하성이 그거 못지않은 그렇죠. 정말 큰 네네네. 도움이 됐고 심지어 김하성은 외야는 안 나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내 유틸만 뛰었으니까 그거 그러니까요. 보면은 네, 거의 지금 한국의 무키 배치다. 무키 고치 아니 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 선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로 박찬영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 좀 뭐 어떻게 좀 네. 뭐 딱 기자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구구절절한 네.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육선 선수로 처음에 롯데 유니폼을 입은 선수인데 어쨌든 이 지명이 되지가 않았으니까 네. 연천 미라클도 갔고 화성 코리오도 가고 하다가 육선 선수를 해서 올해 퓨처스 리그에서 경기에서 좀 뛰기도 하고 그 전에 불꽃 야구라는 야구 네네네. 예능을 통해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었는데 어쨌든 기회를 잡자마자 막 다음날 뭐 1군 엔트리 오자마자 다음날 안타를 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멘트를 찾아보면요. 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단 기회가 정말 빨리 왔다 얘기하면서 그렇죠. 네. 근데 이군의 코치들 고만 코치들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문규영 코치 우리 한동안 네네. 잊혀졌던 문규영 코치와 작뱅 이병규 코치님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문규영 코치는 어떤 점을 해줬냐면은 1군에 가려면은 수비랑 주루가 탄탄해야 된다. 또 우리 문프차. 네, 그렇죠, 그렇죠. 문프차. 그래서 기본기부터 다지게 했고 이병규 코치는 이 타격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는데 그 또 작뱅이 또 그런 걸 잘 했잖아요. 현역 시절에 그런 점들 좀 많이 알려줬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이 선수가 흡수하고 해서 1군에서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간절함이 아닌가 또 프로에 오기까지의 정말 힘든 그전 다른 선수들은 뭐 당연히 지명되고 이런 선수도 간절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사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연이나 이런 것들 또 그린 투지나 이런 것들을 김태형 감독도 또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이 선수가 정말 목마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기용을 정말 잘하고 또 본인이 또 기회를 잘 잡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플레이에서 그 문규현과 네. 이병규의 모습이 좀 그렇죠. 보이는 것 같네요, 진짜. 공격에서는 네. 작뱅 그리고 네. 수비에서는 문규현 코치의 모습이 문규현 코치도 굉장히 뭐 화려하진 않지만 그렇죠, 그렇죠. 안정적인 수비가 네. 굉장히 대단했었던 선수였고 뭐 이병규 코치 현역 시절에는 얼굴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은 너무나 아름다운 스윙. 정말 부드럽게 네, 너무 부드러운 본인은 몸이 이렇게 자꾸 어디가 담이 오면서도 스윙 자체는 부드러웠던 그쵸, 그런 그쵸. 부분이었는데 확리고 보니까 확실히 코치하고도 이게 좀 뭐랄까 궁합이 맞는 선수들이 이제 나타나기 마련일 텐데 네. 굉장히 또 뭐 박찬현 선수에게도 운이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좀 맞습니다. 됩니다. 네네네. 자, 롯데자이언츠 드디어 이번 주에는 엘로끼에 줍니다. 자, 롯데가 LG 그리고 네. 기아를 차례로 네. 만나는데 이게 지금 2, 3, 4위란 말이에요. 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아우. 덥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팀이 이날 선발 누구 하지? 뭐 지금 다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만.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 엘로끼 주 이번 주를 통해 가지고 2, 3, 4위 순위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까딱하다가는 쫙 미끄러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으니까. 근데 네. 이 사태를 당연히 모르고 KBO는 일정을 짰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겠죠. 저는 딱 이번 주 일정을 보자마자 누군가가 웃는다. 허씨가 네. 허허허허 하고 지금 들린다 이렇게 했는데 됐어요 지금. 아니 근데 정말 공교롭습니다. 올 시즌은 네. 진짜 공교로울 때 1, 2위 만나고 네. 공교로울 때 2, 3위 만나고 이렇게 탁탁탁탁 뭐 이렇게 정말 누가 작두를 탔습니다. 이건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야, 이거 이번
이번 주는 좀 어떻게 좀 돌아갈까? 사실 엘로끼는 네. 무엇을 예측을 하든 참 의미 없는 시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습니다. LG, 롯데 두 팀이 붙으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다행히 저도 이번에 출장 가지 않고 멀리서 멀리서. 보아야 이쁘다로 다행입니다. 네. 보게 되는데 사실 LG 롯데는 뭐 일요일에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두 팀의 지금 현재 그 분위기는 조금 약간 그렇죠. 하강인 상태에서 만나는 거기 네네.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아무래도 날씨도 더 더워지고 앞으로 또 비 소식도 오고 계속 더 더워질 것을 예상을 해보면은 그런 선발 싸움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고민이긴 합니다. LG 같은 경우는 지금 치리노스, 에르난데스 두 선수가 모두 좀 제역하지 못하고 있고 롯데는 데이비슨 선수가 화요일 선봉장을 섰는데 어쨌든 일주일 2번 등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데이비스 선수의 투구수도 조절해 가면서 하지만 데이비스 선수가 요즘에 정말 많은 투구수를 5이닝 정도를 간신히 넘기고 있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화요일부터 불펜이 많이 쓰이게 된다면 이 한 주를 어떻게 가는지가 좀 고민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주말에 롯데는 기아를 만나게 됩니다. 기아는 한창 상승세에 있기는 한데 그렇죠. 제가 올해 좀 아쉬운 부분은 지난해 롯데는 순위는 낮았는데 기아만 만났다 하면은 맞습니다. 네. 두들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올해는 순위가 좋아지면서 기아한테는 좀 약한 모습, 기아가 한참 안 좋을 땐 신기하네요. 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 지난해 천적 관계는 좀 사라지긴 했었는데 기아가 이번 주 내내 또 좋은 일정을 이어가게 된다면은 롯데로서 주말에 만났을 때 조금 힘 빠진 기아를 만날 것인가 아니면 기세가 더 오른 기아를 만날 것인가 해서 그 대진도 중요한데 기아는 일단 광주에서 SSG를 좀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SSG 역시 지금 5강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정말 박빙의 승부가 이어질 거고요. 주말에는 또 이렇게 광주에서 또 롯데 기아가 두 팀 함께 이렇게 붙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중 3연전에 어떻게든 위닝을 좀 가져가서 롯데든 기아든 그렇게 좀 만남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네. SSG 지금 뭐 삼성이 또 훅 떨어졌기 때문에 키움한테 그냥 바로 키움이, 빠바방 세대 맞고 네. 특히 원태인 출격했던 날에 삼성 저도- 팬분들이 다 정신들이 나가셨어요. 저도 지금. 너무 충격 먹어서 그러니까요. 우리 태인이가 나왔는데 이렇게가 점수를 많이 내줬다고요. 야, 송성문 뭐야 진짜 진짜 뭡니까 정말. 이제 다음 메이저 가야 되죠. 그러니까요. 뭐지 도대체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번 주는 정말 LG, 롯데, 기아 이 세 팀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순위가 어떻게 될지 아마 이걸 가장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팀은 한화일 텐데요. 이제 그렇죠. 그래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도 사실은 조금 요즘은 최근 들어 네. 약간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는 상대적으로는 NC와 키움을 만납니다. 하지만 키움 지금은 가장 키움 장난 아니에요. 네, 가장 지금. 무서운 팀이기 때문에 하나 역시 멀리서는 지켜보긴 하지만 어쨌든 치고 올라오는 팀들이 뭐 하나는 주중에는 롯데를 응원하겠죠. 네. 그러고 주말 돼서는 또 LG랑 붙는 또 팀이나 아니면 더 올라왔던 팀이나 응원하겠는데 또 주말에 또 LG 삼성이 만나는. 맞습니다. 정말 이번 주 정말 장난 아닙니다. 재미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또 대격투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